중국말 그대로 번역해서 무슨 자기네 조선어라고 주잖아. 말도 안 되는.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잘 안 쓰는 말인데, 이런 건 몇 가지, 요거 제가 보기엔 100자 안 돼요. 이런 거 있죠. 당신, 요게 니거든요. 당신. 이게 이제 지금 그죠. 옛날에는 이자였어요. 보자. 2인칭을 가리키는 당신. 이게 원래 발음이 니 두 가지가 나는데, 이제 나중에 분리가 됐어요. 분리가 됐는데,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잘 쓰지 않는 한자죠. 이런 거 몇 가지만 배우시면 중국어 잘 하실 수 있어요. 응? 정 모른다. 한자로 읽으세요. 그냥. 한자로 읽으면 돼요. 한자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중국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여기가 이제 뭐냐면 얼마냐 그러면 또샤오 치엔이에요. 얼마냐? 마늘 다자, 적을 조자, 돈 전자. 예. 한국말로 다소전이잖아요. 다소전. 근데 중국말로는 이제 또샤오 치엔인데 한번 해보세요. 다소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알아듣나 못 알아듣나. 처음엔 되게 이상해도 알아들을 거예요. 왜냐하면요. 저건 북경만이고 너무나 방언이 많아요. 다소전이라는 말도 있어요. 솔직히. 그러니까는 너는 북경 사람 아니고 저 밑에서 왔구나. 촌사람이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죠. 응? 이게 절대 겁먹을 것도 없어요. 그냥 한자 잘 읽으시고 하시는 분들은 가서 그냥 읽어보세요. 그러면 발음이 이상하대. 그래 나는 저 밑에 운남성에서 왔다고 그랬으면 돼요. 중국어를 글자 많고 발음 어렵고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영어, 한국어, 우리나라 사람은 쉽지만 외국 사람이 제일 배우기 어려운 언어 중에 10대 언어 중에 한국어가 속해 있어요. 일본이 뭔지 아세요? 일본이 아랍어. 부터 쭉 시작해서 우리가 한 6위쯤 될 거예요. 한국어가 그렇게 어려워. 왜냐하면 비칭어 있고 존칭어 있죠. 겸칭어 있죠. 에서 애니 이런 말을 잘 이해를 못해요. 한이 근데 아버지 밥 먹었냐 이게 당연한 거야.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 언어 체계를 배워야 돼요. 비칭어, 존칭어, 하대어 이런 세 가지를 배워야 되잖아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외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밥은 뭐고 진지는 뭐고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외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나라 사람 자기자대로 쓰잖아요. 이게. 그런데 중국어는 다행히도 조사나 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글자만 잘 읽고 또 다행히도 우리가 옛날에 한자를 좀 많이 우리 여기 어르신들은 많이 배웠으니까 아주 유리하죠. 요즘 애들은 중국어 가르치면 속 터져요. 한자를 모르니까 이것만 막 가르치려면 막 짜증나고 글씨를 쓰는 건지 지렁이가 기억하는 건지 알 수도 없고. 근데 학교에서 이 쓰기 연습부터 시켜야 되는데 시간이 부족해요. 쓰기 연습. 그럼 과제 내주는데 가관이에요. 이게 보면은. 근데 이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나이가 좀 들으셨으니까 듣고 외우고 하는 그런 게 있지만 언어는 다 돼요. 왜냐하면 제가 분명히 얘기 드리는데 다른 것 여러분들 보거나 사법고시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어렵잖아요. 중국어 하세요. 애들보다 빨리는 못 가도 언젠가는 돼요. 왜 되냐면 언어는 공부가 아니고 습관화시키는 거거든요. 습관화시키는 거. 응? 그래서 이런 말 하면 이거 비하 아니니까 들어보세요. 좀 IQ가 떨어지는 사람도 있잖아요. 새 친구예요. 바보라고 하는 사람. 한국 바보도 있고 중국 바보도 있고 미국 바보도 있잖아요. 말 잘하잖아요. 영어 잘하고. 이게 만약에 IQ를 이루어졌으면 그 사람들은 말 못해야 돼요. 말 잘하잖아요. 예? 왜 그렇겠어요? 계속 반복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뻔히 아는 거잖아요. 보면은 어디 갔느냐, 밥 먹었냐. 근데 그걸 자꾸 몇 번씩 하래. 따라 해보세요.
니 칠팔로마 중국말로 시팔로마 아니고 칠팔로마 이렇게 밥 먹었니 근데 그걸 갖다가 그냥 인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하고 그건 모르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건 중국 사람 딱 만나가지고 니하오마 니 칠팔로마를 딱 해야 되는데 연습을 많이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언어는 인내에 인내. 어려워서 하는 게 아니라 하루에도 10번 미친놈처럼 그냥 저기다 대고 저기다 대고 10번씩만 해보세요. 응? 금방 됩니다. 여러분들 그 5, 6세, 60대, 70대 되는 분들도 노력 여하에 대해서 금방 잘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이게. 그러니까 하루에 얼마나 시간, 그냥 정직해요. 시간 투자한 만큼 나와요. IQ 필요 없습니다. 시간 투자한 만큼 나요. 10번 하는 사람, 100번 하는 사람, 1000번 하는 사람 팍 나요. 근데 중국어도 마찬가지고요. 영어 같은 경우에도 단어가 많죠, 거기는. 그래서 좀 그렇지. 그것도 똑같이 연습하면 언젠가는 돼요, 그것도. 근데 낯서서 이제, 낯선 걸 계속 해야 돼요. 옛날에 중국 노래 좋아하시는 노래 뭐 있습니까? 우리 몽중런이라고 사랑해서 난 내 사람이 중국 노래 번역한 거거든요. 야레한, 예라이샤 그런 노래 중국 노래 번역한 거거든요. 그거 유튜버 찾아서 한번 들어보세요. 옛날 생각 스러스러 나시고 그거 옆에 있는 한자어 보시면은 금방 이해됩니다. 금방 그런 꿈속에 그리는 왜 그런 말이 나오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예. 예, 삼경은 이제 공자가 가필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설명을 했기 때문에 삼경이 원래 시경, 서경, 역경은 공자 이전에 있었던 책입니다. 시경은 어떤 책이냐면은 옛날에 그 이제 이 삼경이 왜 설치되는지는 쭉 이제 설명이 되고 이건 지나가겠습니다. 시경이라고 하는 거는 공자 이전에 역대 이제 정치가들이 내가 정치를 잘하고 있나 없나 좀 살펴보고 싶은데 방법이 없죠. 지금처럼 SNS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관리들을 파견합니다. 근데 파견해서 가니까 뭐 말도 안 하고 그러니까 거기 노래를 들어와요. 노래를 들어가니까 아 우리 왕 때문에 올해는 풍년이 들었다네 어쨌든 이런 말을 하면은 그 시들을 쭉 수집을 해요. 그래서 딱 보니까 백성들이 나를 잘 좋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수집한 그 시가 한 3,000여 편이 있었어요. 3,000여 편이. 근데 그 중에서 공자가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300편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시경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시경을 흔히들 시300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이제 얘기 드렸는데 진시황이 이걸 다 태워가지고 나중에 노신이 제신이 이렇게 한 번이 나오는데 다 없어졌고 모장의 모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진시황 때 오경 박사 중에 한 명이에요. 70 몇 살을 먹어가지고 이 사람은 내일 모레 하는 사람을 그냥 강제로 깨워가지고 이제 읊게 해서 논어를 갖다가 저걸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오류가 있죠. 자, 내용적으로는 풍화송 비부흥. 그래서 내용은 북풍, 뭐 외풍, 남풍, 뭐 대하, 소화, 뭐 이런 것들이 주로 내용이고 형식상에는 비부흥, 뭐 이런 것들을 무기라고 한다. 그 설명이 제가 해놨어요. 그러니까 보시고요. 아마 이런 건 다 아실 거예요. 예, 그래서 한 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관관저규, 제하지주, 요조숙녀, 군자호구. 요거 시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관관저규, 在河之洲，有条淑女，君主好逑。이게 꾹꾹 우는 저 물소리 강가에 울고 있네. 아리따운 아가씨는 군자의 좋은 짝이로다. 그래서 요조숙녀 군자호구 이런 말이 이제 쭉 회자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 요조숙녀 그러니까 뭐 조신한 여자. 요조라고 하는 말은 원래 아리따다, 이쁘다 그런 얘기죠. 이 시경에서 다 나온 거예요. 이게 지금 뭐 올망졸망 뭐 따는 길에 좌우로 흐르는 뭐 물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건 제가 해설을 해놨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서경이 있습니다. 서경은 한마디로
역대 제왕 잘했다는 자화자찬하는 말이에요. 우리 제왕이 어쩌니 많이. 그래서 이 서경이 그래서 최초의 산문이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제 꽤 정치, 특히 왕들이 이거 중요시했죠. 왕들이. 왜냐하면 이제 자기도 거기에 이제 왕이니까 들어가려고. 그래서 이제 이걸 서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거 보면 이제 그런 얘기 있어요. 옛날에 이런 말들이 있는데, 요 임금은 이름이 강훈이에요. 이름이 강훈이라고 하는데, 참으로 현명하고 생각이 깊으셨다. 그리고 굉장히 안녕하셨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 윤공 거양이가 이 모든 그 겸양함이 이 땅까지 비춰서 그 빛이 사방에 비추니 상하를 막론하고 다 존경을 하였다. 서로 잘겠다는 얘기만 이렇게 하는 손축가의 일종이죠, 서경이. 그래서 서경이 이제 그런 내용이죠. 되게 많습니다, 서경이. 서경이 읽으면 지겨워요. 다 똑같은 얘기만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역경입니다. 역경은 흔히들 주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역이라고 했는데, 이 정술서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왜 공자가 이걸 갖다가 얘기했는지, 상당히 그 말들이 많은데, 역경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역경은 처음 써진 게 어느 써진 걸로 기억되냐면 은나라 때 써졌다면, 은나라는 BC 3000년의 도래에서 1125년에 망합니다. 그래서 2000 몇 년 전 정도 지속이 됐는데, 물론 그 이전에 기록되겠죠. 그러니까 대충 3000년간의 기록인데요. 그냥 일상생활의 모든 사물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해 뜨고, 저녁에 가면 해 지고, 봄 되면 무슨 꽃이 피고, 뭐 어떻게 되고요. 5월이 되면은 춘풍이 불고, 이런 걸 쭉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인간사도 마찬가지, 인간사도. 10살, 20살, 30살 되면 대충 이런 패턴이 있잖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애기들, 출산 같은 경우에도 배 모양이 이렇게 생기면 애가 이렇게 되고, 뭐 딸이고 아들이고, 애가 뒤집어졌고, 3000년간에 계속 본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열의 예미곡이 맞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통계학적 수치죠, 이쪽은.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8괴를 가지고 그걸 만든 거예요. 그 3000년의 기록을. 그 괴를 갖다가 자기의 생년월일과 일치시키면 자기 괴가 나오는 거죠. 이미 그거는 다, 패턴은 다, 설명은 다 돼 있어요. 근데 어느 괴를 맞추던 간에 60%는 맞는다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기록이. 그럴 수밖에. 그래서 공자가 이걸 보고, 인간 세상의 기본적인 진리구나 라고 해서 공자가 이걸 한번 사람들이 한번 읽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원래는 경밖에 없었는데 개사정이라고 해서, 개는 이어질 개자, 말씀사자, 이어지는 말이라 해서 공자가 거기다가 글을 씁니다. 그러니 공자가 글을 쓴 말이니까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일과의 경전이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뭐 장차 반역을 한 자는 그것을 참아라고 하고, 또 그 중심에 의심이 가는 자를 그것을 기라고 하고, 이렇게 쭉 이제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것도 제가 거기 해설을 해놨으니까 보시고요. 자, 이제 4서3경이 끝나고 이때부터는 조금 생소합니다. 이걸 갖다가 이제 삼예라고 하는데, 삼예, 예자가 들어가요. 줄에, 을에, 예기, 예자가 들어가는데, 육아가 읽어야 될 삼예, 예에 대한 기록. 줄에는 국가에 대한 얘기다. 국가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가라는 이제 기록한 책인데요. 줄에는 이제 총 6개 부분으로 천관, 지관, 추관, 하관, 춘하, 추, 동이 있습니다. 근데 이 동관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 고공기라고 하는 책을 나중에 넣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오리지널이죠. 진짜고요. 어떤 내용이 있으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천관 총재편에 보면은 태제의 직구는 나라의 육전을 장악하고 왕을 도와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다. 왕을 도와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다. 그래서 치, 교, 예,
예, 정, 형사 이런 법절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치전이라고 하는 것은 경, 즉 말씀을 가지고 바로 관부에서 백성의 기후를 잡는 데 쓰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제 국가가 어떤 것을 그리고 이거에 이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장관, 차관, 직무 표시가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나라에는 그 도성에는 집을 몇 채를 지어야 되고 어떻게 하여간 별시골 것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주례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수도는 우리나라 수도가 어디입니까 도대체? 노 대통령이 관수법이라고 그래가지고 헷갈리는. 그래도 하여간 서울로 해야 되겠죠. 근데 행정수도가 지금 제주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다 규정해 놓은 거죠. 일종의. 주례는 이제 주나라의 관제제도인데, 주나라가 처음이니까 사람들이 반드시 보게 되죠. 그 다음에 3례 중에 의례입니다. 의례가 이제 사실 여러분들하고 비슷한 거예요. 의례는 사기칙인데 일종의 이제 제후 밑에죠. 제후 밑에. 일반 옛날 같은 사도 옛날에 벼슬이 있지만 일반 사람들이 지켜야 될 예입니다. 여기에. 그래서 보시면 이제 한서 예문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있는데 요거는 이제 지나가고요. 의례는 이렇게 많습니다. 이 사관, 토관, 상관 이렇게 쭉 많은, 사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관혼, 상제하고 관계가 있으면 한 이거하고 관계가 있을 거예요. 의례하고. 이게 이제 제가 하나 그냥 재밌어서 소개시켜드리는 건데, 이제 일반 사람들이 이제 술 먹는 법입니다. 술 먹는 법을 기록했어요. 술을 먹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기록했는데, 여기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제가 빨리 한번 읽어볼게요. 주인은 먼저 선생을 청하여 손님과 중매인을 하고 상의한대요. 선생은 누구냐면 그 마을에 사는 고명한 분. 그러니까 내가 술을 먹으려면 나보다 고명한 분을 먼저 한 번 옆에 하고, 그 다음에 손님하고 중개인을 통해서 연락을 해야 되는 게 중개인을 갖다가 이제 선정을 하는 거예요. 그게 선생님 제가 이 사람하고 술 좀 한 잔 먹어야 되는데 이 사람 초청할까요? 그 중매인은 누가 먼저 상의한다는 거예요. 술 먹는데 무슨 선생하고 상의를 하기에. 그러고 나서 주인은 빈에게 알린다. 빈이 이 배 구리니까 구리를 이렇게 폈는데, 그래서 고기를 가지고 굽다 시켜가지고 절을 하면서 얘기하는데, 주인이 답변을 하고 이에 손님을 청한다. 손님이 예로서 마지못해 응낙한다. 사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재배하고 또 손님이 다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주인이 나가게 되면 이 손님은 다시 또 절을 하고, 그러니까 이 중매인도 역시 같이 한다. 그래 이에 자리를 찾고, 자리를 찾게 되죠. 주인하고 개 또 여러 자석이 봤는데 모두 같은 자석이 아니다. 이게 이야기는 뭐냐면요, 옛날에 앉은 자석이 있어요. 주인이 앉잖아요. 비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앉아요. 같이 안 앉습니다. 독상입니다. 독상. 그래서 여기 이렇게 했어요. 불속이다. 개 불속이다. 서로 속하지 않게 앉는다는 거예요. 우리 사극 같은 데 보면 임금 딱 있으면 신하들이 독상 옛날에 그렇게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같이 술도 한잔 하고 술 한잔 따라주려면 누가 술 따라주는 사람이 따로 있죠. 가서. 그렇게 하고 이제 술도 또 굉장히 복잡해요. 이것도 어떻게 했냐면 술잔과 술 두 항아리를 방 사이에 놓고 그 사이에는 받침대를 놓는다. 그리고 그 현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술이 안 보이게 잘 담아가지고 서쪽에 놓고, 대광주리에다가 남쪽에 받침대를 놓고 그쪽에다가 동쪽에는 진설을 하고, 거기에다가 항아리 두 개에다가 잔 두 개를 다시 더한 다음에, 그리고 이 동남쪽 계단 쪽에다가 씻는 곳을 마련하고, 남쪽으로는 이 당심, 당 길이에 벗는 그 당 길이만큼의 깊이의 거리에 마련해 두고, 물은 씻는 곳 동쪽에다가 두고 광주리는 씻는 곳 서쪽에다 두거라. 이렇게 복잡해서 어떻게 술을 먹겠습니까?
이 뒤는 더 상상 초월이에요. 이 뒤는 한번 이거 나와 있거든요. 우리나라 저기 얘기 번역된 거 많아요. 얘기 보시면 이 뒤에는 뭐 손님이 어떻게 앉는 것도 어떻게 앉아야 되고 뭐 안주는 어떻게 찍어 먹어야 되고 약간 이런 걸 시시콜콜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여기다가. 근데 옛날 사람들은 그게 이제 분자나 권위로 생각했잖아요. 또 이런 거를 지켜야지만 어떻게 되느냐. 하인을 마음대로 부를 수가 있어요. 노비들을 권위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의례가 바로 그런 책이고요. 그 다음에 얘기입니다.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얘기는 예에 대한 한마디의 기록입니다. 뭐 대덕 대성이 지었다, 뭐 정연이 주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유양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편찬한 얘기는 없어졌다가 이제 나온 거고요. 얘기에 나오는 유명한 당무편에 나온 이야기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공자가 태산, 즉 공자가 태산 옆을 지나가다가 어떤 부인이 묘 앞에서 고고 묘 앞에서 크게 슬퍼하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이 공자를 높이는 말이 부자입니다. 혹시 아십니까? 이 공자는 이제 다른 사람은 그렇게 안 됩니다. 공자를 높이는 말은 공부자라고 합니다. 공부자. 성균관대학교의 뭐라 그러죠? 거기 가면은 공부자 탕강회 이렇게 해요. 공부자 탕강회. 석존제라고 그러죠. 석존제. 춘기 석존제, 추기 석존제. 가보셨죠? 저 우리 제주항교, 대정항교에서 하잖아요. 추기 석존. 그러니까 거기 이제 9월 25일인가 28일인가 거기 저도 이제 학부 때 몇 번 갔는데 그때 이제 추기 가면은 이제 거기 공부자 이렇게 써요. 공부자. 난 공부자가 누군지 몰랐어요. 그때는. 이제 지금은 이제 알게 되고 그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하잖아요. 음악을 올리면 이제 춤을 춥니다. 춤을 추는데 그게 8일무라고 하는데 8일무는 반드시 재영 앞에서만 추는 춤이에요. 그래서 공자가 한탄했잖아. 개씨나 맹씨는 제왕이 아닌데 왜 지네들이 8일무를 추고 즐기고 있느냐 이렇게 한탄한 그런 내용이 논어에 나옵니다. 이게 간단합니다. 이렇게 옛날 춤이 한 번 간단하게 또 이렇게 하고 내리고 여기에는 이 도너츠 같은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수명을 상징하고 이쪽에는 이제 깃털 같은 게 있고 지금 8일무라고 보시면은 8일무 팔일무라고 치시면은 이 내용 유튜브에도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공자가 이제 식은 뭐냐면 이제 난간입니다. 난간에 이렇게 이제 수레에서 난간에 이렇게 기대고 있다가 듣고서 자공이라고 하는 제자를 시켜서 물어봅니다. 이제 물어봤어요. 자공이 그대의 울음소리가 너무나 그 슬픔이 심한 것 같소.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옛날에 나의 시아버지가 호랑이한테 물려 죽었어요. 그리고 나의 남편도 호랑이한테 물려 죽었는데 지금 나의 아들이 오늘 또 물려 죽었어요. 그러니 공자가 말하기를 왜 떠나가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여기는 무가정이다. 그래서 무가정이다. 즉 가혹한 세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자와 제자들이여 알지어다. 가정이 맹호하라. 가혹한 세금이 호랑이보다 무섭구나. 그래서 유명한 보사성어인 가정이 맹호하라. 입니다. 이게 처음에 정자는 원래 세금 정자입니다. 근데 후대에 오면서 다스리다라는 의미로 바뀌니까 사람들이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무섭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만 춘추 전국시대 그 글자의 뜻을 정확하게 유추하면 세금이 맞습니다. 세금이. 자, 그 다음에 삼전이 있습니다. 삼전은 뭐냐면은 노나라의 역사가 춘추인데요. 춘추를 갖다가 공자가 가피를 합니다. 자기네 나라 역사잖아요. 근데 공자의 춘추를
공자는 너무 똑똑한 사람이라 춘추를 쓰면 너무 간단하게 썼어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공자 죽은 후에 한참 지나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거기에 주석서가 나옵니다. 그 주석서가 바로 이 춘추 3전이라는 춘추 공양전, 공양전, 좌시전입니다. 이 공양이라고 하는 거는 복성시입니다. 복성시는 선우, 남궁 같은 복성시고요. 그 다음에 공양, 곡양씨가 지은 거고, 이 좌씨는 이제 이름이 구명인데, 좌구명인데, 이 세 사람이 지은 거라 그래서, 이렇게 앞에 춘추를 보통 붙여주는데 빼면, 곡양전, 공양전, 좌시전, 이렇게 세 가지를 이름 많은데요. 그 춘추가 이제 단순한 역사적인 책을 이제 기록한 거는 맞는데, 공자가 이제 이걸 예와 명분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중요시 되는 거죠. 근데 나중에 너무나 이제 그 원뜻을 알기가 어려우니까 전국시대에 공양고라고 하는 사람, 공양적이라고 하는 사람, 좌구명이라고 하는 세 사람이 해설서를 짓습니다. 해설서를. 그래서 뭐 여기다가 이제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거는 좌시전에 관한 얘기인데요. 지금 이제 이 경은 이제 공자가 얘기한 게 3년 경, 이게 왜 여기 나와? 뒤에가, 여기는 내용하고 조금 다르죠. 제가 옛날에 그걸 했는데 그 내용은 그 내용을 좀 보셔도 되는데 거기는 이제 일식에 관한 내용이 나왔을 겁니다. 그 우리 책에 맞죠? 맞습니다. 일식에 관한 책이었는데 제가 이걸 안 바꿨는데 그 우리 책에 보시면은 일식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좌시전에는 해설이 없습니다. 근데 공양전, 곡양전에는 해설이 있어요. 우리 책에 보면은 그래서 해가 왜 일식이 일어났는데 왜 일식이 일어났지 않았길래 그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자세히 읽어보시면 되는데 요거 갖고 설명을 할게요. 춘추 좌시전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월 경숙렬에 왕이 천왕, 그 천자의 왕이 죽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붕이라고 했는데 그 춘추 좌시전은 뭐냐면 3년 봄에 3년 봄 왕제위 3월 즉 임술년에 평왕 왕이 여기 왕은 누구냐면 평왕이 죽었다 이게 해설을 다루는 거예요. 공자는 당연히 아니까 이렇게만 했는데 후대 사람들이 이 왕이 누군지 어쩐지 모르니까 일일이 이렇게 해설을 다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어려우니까 이 공양고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건 공자가 얘기하는 것을 똑같이 얘기했는데요. 왜 장이라고 얘기하지 않느냐? 천자가 죽으면 천자는 붕이라고 기록하지 장이라고 기록하지 않는데 이건 그 때에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제후가 죽으면 제후는 죽으면 이제 장이라고 기록하고 또 천자가 있으면 천자가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기록을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옛날에 주나라가 있을 때는 주변에 노나라든지 제나라든지 있지만 그 사람들은 왕은 왕인데 이름을 공이라고 했습니다. 공. 왕이라고 못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어찌 붕이라고 얘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흉이라고 얘기하느냐. 그래서 설명을 했어요. 천자가 죽으면 붕이라고 하고 제후가 죽으면 흉이라고 하고 대후가 죽으면 졸이라고 하고 사가 죽으면 불록이라고 한다. 이렇게 명쾌하게 해설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붕이라고 썼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또 고는 또 더 해석을 했어요. 이거는 높은 것은 붕이고 두터운 것도 붕이고 존이라는 건 붕이고 그래서 천자가 붕하면 그래서 존경하기 위해서 이렇게 쓴 것이다 라고 또 다른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설서가 여러 가지 있죠. 근데 공양고나 이 공양전의 중요한 거는 당시에 중국어의 어떤 기운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중국어는요, 지금 현재 우리가 쓰는 중국어는 언제 탄생이 됐냐 하면은 당나라 후반 때 탄생이 됐어요. 지금 우리가 쓰는 이제 중국 사람이 쓰는 중국어. 그럼 그 전에는 무슨 말을 사용했냐?
그건 고대 중국어라고 완전히 다른 형태예요. 그럼 고대 중국어는 뭐에 가깝냐? 글로 쓰는 글에 가깝죠. 글로 쓰는 거. 이해가 잘 안 가시죠? 그러니까 공자 맹자 시대에는 이게 거의 같았을 거라고 취급을 생각을 합니다만은 점점 이제 문화가 발달하고 글자가 많아지니까 글말하고 일말이 완전히 떨어지고 위정자들은 글말도 알고 입말도 아니까 자유자를 쓸 수 있었지만 글을 모르는 사람은 구어체밖에 쓸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시점을 얘기해 볼게요. 세종대왕의 한글을 기점으로 해서 전이나 후나 비슷한 현상이지만 여전히 위정자들은 한자를 썼고 한자를 모르는 우리 일반 백성들은 한국어를 쓸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이중적인 언어죠. 그래서 이제 혹시도 그런 말 들으세요. 안녕하세요. 그런 말을 갖다가 기체후 일양 망강하시고 존체 그만을 갖다가 뭐 악망 하나이다 이런 말 썼거든요. 옛날 서신에 보면 그런 말 해요. 근데 자기들끼리는 그런 걸 해요. 조카께서는 안녕하신가? 아니 그건 안녕하세요. 그렇게 하면 되고 꼭 그런 말 옆에 있는 하인들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중국말도 아닌데 중국어를 한자어로 번역시킨 그걸 갖다 그대로 썼던 거죠. 그걸 이해하시면 이제 중국도 그렇게 썼다는 거죠. 중국도. 예를 들어서 중국도 아유 뜻이 어떠세요? 그러면 여하하다는 뜻 아시죠? 중국말 루허 그러는데 지금 현대 중국어는 진짜 뭐야 그래요. 다르죠 완전히. 그래서 당신 뜻이 어떠세요? 의견을 그러면 현대말로는 니더 이지엔 정모양 그래요. 니더 이지엔 정모양 의견이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옛날 말은 주샤 까우젠 루허 이렇게 얘기해요. 뭘 전혀 못 알아듣죠. 완전히 다른 언어책이에요. 그렇게 쭉 쓰다가 당나라 때 와서 조금씩 이제 입말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어도 현대 중국어가 생성돼서 지금까지 쓴 거는 100년, 150년 안 돼요. 100년, 150년. 그리고 아까 내가 중국어를 왜 말씀드렸냐 하면은 우리나라 한자어 있죠. 한자어. 한자가 언제 들어왔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은 하여간 고조선 시대 이후에는 들어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삼국시대, 그 시대에 들어왔다고 생각하는데 그 시대가 언제냐면 서기 4세기, 5세기경입니다. 서기 4세기, 5세기경이면 한나라가 망하고 나서 중국이 약간 혼란시켰던 그런 얘기잖아요. 우리나라 백제하고 중국하고 친했던 나라가 북주, 북제 이런 나라예요. 산동반도에 있었던. 근데 그런 나라들의 한자어가 와가지고 고착이 됐어요. 그 의미는 뭐냐면 지금 쓰는 한자어이잖아요. 한자어. 예를 들어서 뭐 한자어가 한자도 있고 국가도 있고 나라보다 국가도 이런 말 있잖아요. 음은 음성학적으로 보면요. 그때 음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냥 한자로 얘기하시라 그런 거예요. 한자로.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대만 가서 처음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의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읽어보라고 그래요. 중국말도 잘 못하는 사람 보고 읽으라고 그러니까 처음 가가지고 근데 이걸 갖다가 노노 얘기하니까 쉐얼 시시지 부예 러후 하기 싶으면 부력이고 이렇게 읽으니까 우리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 너 한국말로 한번 읽어봐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거 좋지. 하기 시습지면 부력 여러 가 딱 있더니 우리 대만 우리 은사님 뭐라고 하는데요? 这是我们古代的语言 그래요. 이것이 우리나라 옛날의 음하고 비슷하다고. 제가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의 음을 받아들였는데 우리도 이제 한자를 받아들이면서 중국 사람한테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읽느냐. 처음에는 비슷하게 읽었는데 읽다 보니까 우리나라 말화 된 거죠. 그래서 세종대왕께서 나란 말씀이 중국과 달라가 아니라 중국에 달라 일부러 쓰셨잖아요. 이제 중국어는 한자는 중국어처럼 써라 이렇게. 근데 이미 고정이 됐으니까 실패하셨죠. 세종대왕은 한자는 한자대로 쓰고 중국말처럼 쓰고 완전히 우리말을 빨리 쓰고자 할 수 있는 양반입니다. 너무 바쁘셨어. 응?
근데 이미 중국말에 한자가 익숙해지고 당시에 아직 한글을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한글이 확 퍼질 수도 있었는데 한글이 퍼지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시간이 걸렸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사전이 뭡니까? 영화도 나왔죠. 네? 주식영 선생이 쓴 우리말 본이 최초예요. 조선어 사전이거든요. 일제시대에 나온 우리말에 대한 사전이 처음 그때 나왔다니까요. 1300년도에 한글이 나왔는데 한 번도 사전이 나온 적이 없어요.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응? 한자 사전은 무지하게 많이 나왔어요. 우리나라에. 응? 중국도 아니고 한자도 승성하는 나라가 아닌데. 안타깝죠. 제가 중국어를 배우면 배울수록 한글에 대한 더욱수성과 애착이 더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출주 공연적 이런 것들이 이제 이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3절을 공부해야 돼. 일단, 삼경, 삼전, 삼례. 그러니까 9개 서적이잖아요. 9개 서적. 배우고 되고. 그 다음에 논어맹자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효경. 효경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공자하고 증자가 서로 효도에 관한 대답을 이제 했다는 거예요. 아까 증자에 관해서는 이제 아주 수제자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효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이렇게 막 굉장히 복잡하게 얘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효가 어떤 개념을 갖고 있느냐에 대해서 참 잘 설명을 해놨는데 역대로 이 효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효는 가장 그 근본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 이런 겁니다. 차와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효는 덕의 근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효라고 하는 것이 너의 인격을 나타내는 척도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러면서 그것을 가르친다고 하는 것이 태어나면서 있는 것이다. 바로 거기서 생겨나는 거죠. 가르친다는 건 거기서 태어나는 건데 자 앉아봐라. 내가 너한테 얘기해 줄게. 신체, 관부, 수지, 부모, 불감, 해성, 효지, 효지, 시야라. 신체와 털, 피부 다 부모한테 얻은 것이니 받은 것이니 감히 함부로 하지 않은 것이 바로 효의 근원이다. 자기 몸이 자기가 아니라는 거죠. 자, 아프면 부모가 걱정하고 그러니까. 이게 다 옛날에 얘기하신 건데. 입신, 행도, 양면, 후세이, 현, 효, 부모, 효지, 종행. 입신, 도를 행하고, 이름을 떠치는, 후세의 이름을 떠치는 것이 바로 부모의 효를 밝히는, 부모에게 효를 밝히는 마지막이다. 그리고 바로 효의 시작이 부모 중에 부모를 모시는 가운데 있고 또 인군을 모시는 데 갖고 마지막은 자기의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효가 꼭 뭐 부모한테 잘해라 이런 개념이 굉장히 넓은 개념으로 보고 있는 거죠. 효경이. 근데 이거는 뭐 간단한 얘기지만 그 외에 뭐 나라에 대한 효 나라에 대한 건 충인가요? 아니 효라고 정의를 했어요. 이게 효용입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하라는 책. 이게 처음 보실 거예요. 이게 좀 생소하시죠? 이걸 보시고 이하는 무슨 얘기냐면 문자를 고증하고 설명하는 사전적인 책이다 했습니다. 이게 공자가 몇 년도 사람이냐면 BC 768년도에 그 활동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시황 훨씬 이전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처음으로 글자를 쓰고 있는데 후대에 이제 한 3000년 지나가니까 또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런 말은 이렇다고 사전을 만드는 거예요. 고사전이에요. 고사전. 그래서 그 공자님 말을 알려면은 이 사전을 공부해야지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하나 써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원래 이렇게 써야 되는데 짧으니까 옆으로 쓰겠습니다. 네.
아이고, 좀 이해를 해주시고. 갖다가 치고요. 경비위인, 뭐, 김배, 김씨, 신이 이렇게 쓰죠, 보통. 예. 아시죠? 정보. 지방도 다 써보시는.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자, 무슨 뜻입니까? 고, 비. 왜 이렇게 씁니까? 그냥 뭐 할아버지가 쓰라니까 그냥 쓴 거예요? 뭐 아무거나, 이건 아니에요. 밝힌다, 학생, 부군, 신이. 다 알고 부군은 조금 헷갈리지만, 근데 요거는 여쭤보면 몰라요. 뭐 유인이 뭐 유학자의 사람이니까 뭐 그건 그렇다 치고. 이게 옛날 말이기 때문에 잘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밝히는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자, 보십시오. 자, 부, 위, 고. 아버지를 고라 하고 모, 위, 비. 어머니를 비라 한다. 사전이에요, 사전. 그리고 아버지의 아버지, 그 할아버지를 왕보라고 하고 아버지의 아비의 어머니를 왕모라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할머니죠, 할머니.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보면 아실게요. 왕보, 할아버지의 아버지를 증조 왕보라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 왕보는 전승이 안 되고 그냥 조자만 전승이 됐죠. 할아버지 조자만. 그래서 이제 부친, 조부, 증조부, 고조부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에는. 근데 원래 옛날에는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대로 전승되기 때문에 현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하를 그러니까 유학자들 한 번씩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왜 저런 말을 써졌는지. 그래서 이런 말을 이제 얘기를 한 거고요. 그 외에도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종묘에 있는, 중국 종묘에 있는 이제 제기인데요. 제기, 지금은 이제 이 평평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요런 데 사용을 하는데, 이게 이제 옛날에는 뚜껑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뚜껑 모양이, 보세요. 뚜껑 모양이.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게 제기를 두라고 하는 거예요. 제기를 두라고. 근데 우연히도 발음이 똑같은 게 콩도 두래요. 발음이. 그래서 콩두자도 되고 제기두자도 되는 거죠. 저게. 그래서 제기가, 그런데 이게 제기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이고. 쉬는 건가 모르겠어요. 나무 제기를 두라고 해요. 나무 제기 일반적으로. 우리 지금 가정에서 많이 사시는 게 다 나무 제기잖아요. 그 다음에 대로 만든 제기를 변이라고 해요. 변. 대로 만든. 그 다음에 이 도자기로 만든 거. 이게 이제 제일 고급이죠. 이걸 이제 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왕실에 도자기로 된 제기가 있어요. 신라시대 같은 데. 등이라고 하는 거죠. 저거를. 근데 일반 이제 그 서민들이나 사람들이 사용할 땐 다 나무로 사용하니까 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모습이. 우리 흔히 이제 지금은 요런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후대에 나온 그런 형태가 이제 보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하까지 해서 총 이제 13경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삼경, 시경, 서경, 역경, 삼전, 그러니까 춘추 좌시전, 춘추 공양전, 춘추 동양전, 삼예, 주례, 의례, 예기, 거기에 효경, 노노, 맹자, 이하 해서 13경을 무릇 유학자들은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도 이제 알고 있습니다. 강의 여기까지 하고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해요. 지하고 신이하고 그 차이점. 신이하고 지.
가지자 지위. 아, 지위. 예, 가지자 지위하고 시인의 요거 얘기했습니까? 예.